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오늘도 이제 재미난 특강을 좀 꺼내드리려고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강 주제는 쉽게 상처받고 멘탈이 약하신 분들, 그 왜 그런 걸까? 그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평소와 다름없이 조금 심도 있는 내용들. 예, 제가 뭐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제자분들도 워낙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뭐 연애 유튜버라든가 뭐 대중심리학을 가볍게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학자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심도 있긴 하지만 워낙 요즘 세상 자체가 쓸고 콜 세상 아닙니까? 어디다 쓰실지 모르겠지만 좀 가벼운 연애적 얘기 말고 좀 근본적인 과학적인 이야기, 학문적인 이야기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라서 오늘 쉽게 상처받고 멘탈이 약해지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왜 그런가 하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부분과 아주 맞닿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쉽게 상처받는 상처 취약자분들, 예? 또 이제 멘탈이 이렇게 약하신 멘탈 취약자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제자분들하고 이제 대인관계를 가르치면서 뭐 제가 뭐 메가스터디 인간 강사는 아니라서 수영을 이론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영을 하려면 이론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뭐 집생 물에도 뛰어들고 같이 수영 시범도 보여주고 이렇게 실제적인 오프라인 수련이 필요한데 대인관계는 뭐 더더욱 안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 강의를 한 8시 반부터 일찍 끝나면 한 10시 반, 그리고 늦으면 한 11시도 넘어서까지 한 10몇 년 동안 강의를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분들하고 이제 오래 함께 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아유, 이 진상들, 살짝 놀리긴 하는데, 물론 저한테는 이제 10년 넘게 봤으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진상들인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통 이 진상분들, 우리 주변에는 엄청 많잖아요.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요즘은 영어권에도 등재가 돼 있죠. 한국 그 특유의 내로남불. 요즘 외국 가서 내로남불 이래도 외국인들이 알아들어요. 하도 유명해져서. 그래서 내 입장에 보면 우리 주변에 진상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뭐 학교 직장 모임 할 것 없이 사람 좀 기빨리고 멘탈 나가게 만드는 소위 얘기하는 거 에너지 뱀파이어들, 예? 피곤하게 만들고 기빨리는 그 진상분들이 되게 많은데 주변을 찾아보면 그런 진상분들이 엄청 많은데 정작 그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내가 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제 워낙 이제 제자분들하고 오래 함께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쌓였고 내가 이제 그 녀석들 사랑하고 이뻐하는 거 아니까 교수님이 나를 이뻐하는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시는 거겠지, 친근해서. 그래서 너 진상인 거 다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왜 진상이에요 막 이러면서, 예? 이렇게 귀엽게 투정 부리는 녀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상은 약간 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좀 매너 없고 인성이 좀 안 좋고 소위 얘기해서 싸가지 싹퉁머리 싸가지 싹퉁머리가 없는 사람들을 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이제 임상에서 이제 뭐 치료도 하고 이런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상명학을 가르친 지만 10몇 년이고 횟수도 까마득하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대인관계 관련해서 거의 매일 강의를 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글 쓰는 어떤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버가 아니라 정식의 학문단체 어떤 그 학당을 만들어서 계속 강의를 해온 사람,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온 사람은 그런 단체와 선생님은 저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인관계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아니 저기 약간 진상기가 있네 예, 진상기가 있네 이러면서 여기 놀리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 제가 그 10몇 년 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만난 실제의 진상, 레알, 오리지널 진상들은 대체로 뭐 이기주의 바탕에 싸가지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적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최소한 이성의 자각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해코지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심보 품고 자기가 그렇고 그런 사람이란 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런 못된 짓을 일삼고 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아 내가 좀 진상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야. 내가 진상이라는 거를. 그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가 진상이라고 놀리는 나의 뭐 귀여운 제자들 대부분들 다 좋은 애들입니다. 다 좋은 녀석들이고 또 이쁘고 또 이상하게 또 상미와 확인 중에 유달리 미남 미녀 애들이 막 제가 맨날 놀리는데 너희들은 너희 외모에 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 제가 이렇게 놀리는데 외모도 이쁘장하고 착하고 이런 녀석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진상이 아니냐 하면 진상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도덕적인 부분들, 뭐 이타주의, 이기주의적 관점, 사회적인 매너, 예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진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하등에 별 하자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인관계적인 부분들, 사회생활적 부분에서 바라볼 때 내가 가리키는 이 녀석이 진상기가 좀 있나 생각했을 때 이거 맞다. 이 정도면 많이 심각하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녀석들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소위 얘기하는 진상기가 있는 분들, 착하고 좋은 분인데 진상기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말 그대로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남한테 피곤함과 힘겨움을 건네게 되는 그런 분들, 이런 진상기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해력 부족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이분들이 진상기를 가지는데 결정적 문제 요인으로 발생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워낙 요즘은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뭐 고객 서비스 만족도 최우선하는 무슨 통신사 콜센터도 아닌데 거의 얘기해서 그냥 뭐 답정로 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 아름다운 사람이야, 당신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그리고 뭐 현재 그 상묘학 채널이 유튜브에 2개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 있던 그냥 영상의 짧은 클립 올리는 본 채널하고 이렇게 긴 별도의 풀 버전, 이게 정식 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별도의 풀 버전을 팟캐스트처럼 쭉 이렇게 끊지 않고 올려드리는 프리미엄 채널 이렇게 2개인데 이 2개의 채널 중 어디 한 군데라도 이렇게 꾸준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묘학은 다른 대인관계적인 부분들보다 다른 데 보면 맨날 그놈의 뭐 매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개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상묘학은 유독이 아무 데서도 얘기하지 않는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기능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아이들 버전으로 가면 지금은 워낙 이쪽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거의 상식화된 지가 오래거든요. 아마도 제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들은 미혼 남녀분들일 거예요. 제 제자분들도 다 20, 30대가 주축이다 보니까 아직은 결혼도 안 하셨고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금방 와 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뭐 어떻게 키우다 보면 어느 시점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 과학적으로 기전이 많이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50대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토피 가진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아토피라는 말도 별로 없었고 실제로 아토피 때문에 몸을 막 긁는다거나 몸에 뭐 발진이 도는다던가 뭐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다던가 음식에 예민해서 뭐가 피부가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엄청나게 많죠. 뭐 아마 요즘 아이들이 한 10명이면 최소 3분의 1, 많으면 절반 가까이는 약하게라도 아토피 증상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처럼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그런지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지금 아토피도 왜 과거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느냐, 뭐 환경적인 뭐 요인들, 뭐 기타 등등 얘기는 많지만 이것도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즘 아이들 중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들과
대인관계적으로 잘 못 지내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아요. 제 제자분들 중에도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들 동감을 하죠. 근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같았으면, 아니 다른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게, 아유 뭐 애가 좀 내성적이어서 그래요, 아유 수더분해서 그래, 아유 낯을 가려서 그래, 부끄러워서 그래, 아유 용기를 좀 내, 그냥 별거 아니야, 잘 어울리면 될 거야, 다 어른이 되면 다 나아질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고를 갖고 그냥 대인관계,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든 잘 어울리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뭐 옆에 앉은 짝꿍, 뭐 같은 동네 사는 아이, 요 정도 한두 명, 두세 명 정도의 친구도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보면 전혀 친구 못 사귀는 거 아닌가 보네 하고 넘어오셔서 지금 어른이 되셨을 테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은 정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학적인 부분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져서, 벌써 또래 아이들 같은 경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선생님이 부모님을 호출하거나 상담 때 이 이야기를 직접 꺼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른이 돼서 대인관계의 발전을 꿈꾸실 때, 뭐 그냥 뭐 용기, 그놈의 얼어 죽을 자존감, 무슨 뭐 자존감이 무슨 뭐 정력제도 아니고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허구한 날 자존감만 높으면 다 해결이 된대. 뭐 이뻐지고 매력이 어쩌고, 뭐 카통, 뭐 밀당의 멘트를 어떻게 하면, 자꾸 이런 식의 가벼운 연애적 얘기로만 이걸 파고드니까 근본적인 대인관계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워낙 지금 학력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대졸자 이상의 분들이 이걸 보실 텐데, 요즘에 대학교 한 절반 이상이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직장 다 다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기능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너무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었을 땐 대인관계가 됐든 자기 감정 조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그래서 요즘 정신과, 제가 앞전 시리즈에도 요즘 정신과 예약이 풀로 꽉 차니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렸는데, 요즘 정신과의 문을 두들긴 분들도 되게 많고, 뭐 일반 상담센터, 카운셀링, 또 기타 등등 많이 이렇게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누구도 가서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검사하거나 이걸 치료하려고 하는 성인분들이 없으세요. 그냥 전제성이 이거죠. 저는요 뭐 20대 중반에 뭐 직장 여성이고요, 뭐 학교도 어딜 나왔고, 뭐 대학교를 졸업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괜찮은데, 제가 성격적으로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좀 힘들어하고요, 제가 감정 조절이 조금 좀 힘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만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버전을 만약에 이렇게 20대 중후반의 직장 여성분이 지금 정신과의 문을 두들기거나 카운셀러의 문을 두들길 때, 그 버전 그대로 아이가 돼서 이걸 두들기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이야기 하나, 검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검사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놈의 얼어 죽을 성격 검사, MBTI 검사, 무슨 유형,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 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개념들이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진보한 과학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센터, 일반 그 소아정신과 이런 데 가면 그냥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호성 심, 통합감각, 이런 부분들 다 어떤 그 대인관계를 할 때 필요한 기능적 부분들이 충분한가를 따져보면, 많은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할 때 충분한 기능들의 일부를 발전한 상태로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제한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치료받고 교육받아요. 저도 이걸 남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데, 제 아이도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진단도 받고 돈도 엄청 많이 들였어요. 거의 이쪽 치료에만 한 2억 넘게 들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래서 어른한테 적용을 할 때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성인분들은 이걸 너무 황당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저 대학교, 제가 얼마나 학력이 좋은데요. 근데 학력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제 제자분들 분 중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벌,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군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그 머리와 이 머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생전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시킬 때 성인분들 버전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 경영학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그 회사의 운영 시스템, 뭐 매출일 수도 있고 업무 시스템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떤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 무조건 이 부분을 체크하라고 얘기하는 경영학적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즉 알아듣게 제대로 설명을 못했거나, 또는 그걸 듣는 사람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렇게 업무 지시와 수행 부분에서 업무를 지시 전달하는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부분을 꼭 체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에서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경영학적 접근이 있는데, 이게 대인관계적 접근 때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어떤 것들을 물어보곤 하냐면요, 상담 때는. 지금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자기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상명학에서는 망인 테스트라 해서 별도의 전문적인 체크법이 있는데, 심지어 신체적인 어떤 그 반응 기전을 살피는 테스트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서 제가 전문적으로 다 다뤄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쉽게 해볼 수 있는 버전으로 말씀드리냐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편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서 지금 상사한테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상사가 자신한테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누구한테 얘기해서 누구랑 협조해서 이렇게 일을 해달라 하는 어떤 복잡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를 말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말의 음성의 말로 길게 설명해도 상사가 조금 복잡하게 업무 지시를 하는 걸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분이신지, 아니면 그 어떤 뭐 이러쿵 저러쿵 요래서 저래서 듣다 보면 뭔가 약간 좀 피곤해지고 많은 집중도를 요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뭐 그래프, 어떤 견본을 보여주면 이렇게, 또는 어떤 문서화된 것들, 이렇게 뭔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 약간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프리젠테이션적 효과를 가지는 보고 듣고 접할 수 있는 어떤 견본품 같은 걸 통해서 업무 지시를 받는 쪽이 훨씬 더 편해서 그쪽을 선호하고 계신지, 요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요 보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들으시면서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앞전의 부분이 조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느끼신다면 분명히 이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되게 길게 듣고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문맥을 파악해서, 소위 얘기하는 또 말귀를, 복잡한 얘기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맥락을 탁탁탁 파악한 능력이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즉 이건 성격이니 매력이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이해력이라는 기능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명학에서 이제 조금 더 고퀄리티의 화술법을 제가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강의 중간에 제자분들한테 어떤 예시도 보이고 실습 단계에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분들 보면 자기가 말을 잘하는 편에 속하시는 분이시냐 말을 못하시는 분에 속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 저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왜 본인이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10분이면 9분이 대체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성격적으로 조금 낯을 가리고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좀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반이고요. 나머지 반은 나름대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줄은 아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못한다. 그것도 역시나 제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텐션이 높고 활발하고 막 명랑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는 성격은 아니라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딱 이렇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리고 재미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일명 여러분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가면 항상 국어 시간에 했던 거 있죠? 받아쓰기라고 받아쓰기. 엄마가 그럼 엄마가 이러면서 받아쓰잖아요. 그거의 성인 버전이 있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진짜 뭐 컬투쇼 사연들 유튜브에도 많고 웹상에도 많지 않습니까? 컬투쇼에도 이렇게 웃긴 사연으로 올라가고 대박 히트친 것들 막 뭐 만화로도 만들어져 갖고 막 우리 들으면 배꼽 빠지잖아요. 사연도 웃기고 워낙 음성으로 컬투쇼고 두 사람이 더빙할 때도 너무 웃기게 해주니까 막 빵빵 터지는데 그런 어떤 재미난 컬투쇼 사연 같은 걸 하나 글로 보여주거나 음성으로 들려준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이야기인지 네가 한번 설명해 볼래?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컬투쇼라는 내용 자체를 그냥 들려준 다음에 들었잖아. 너도 귀가 있잖아. 너 한국말 아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잖아. 그리고 심지어 너 웃었잖아. 그쵸? 다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오래 생각하지 말고 저 들은 거를 네가 뭐 이랬고 저랬고 마치 무슨 암기하듯이 기억하듯이 되새김질하지 말고 무슨 소도 아니고 되새김질하지 말고 그냥 바로 얘기해봐. 또 방금 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화술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도도 아니고 나는 그냥 말 자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바로 버퍼링이 일어나요. 바로 말을 꺼내질 못해요. 그러면 그게 내성적이거나 재미가 없어서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듣긴 들었는데 다 이해를 했는데 꺼내려고 그러면 이걸 뭔가 어떻게 이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는 바로 못 꺼내고 버퍼링처럼 한다면 아니면 짤막짤막 뭐 이렇게 메모하듯이 이렇게 그 일본 나리타 공항에 거기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러면 사람 거기서 이렇게 외국인들 모여 있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기억나는 거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가 기억나더라 해서 암기된 것들만 이렇게 메모로 옮기듯이 이렇게 뜨문뜨문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바로 시작을 못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되게 특이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이걸 했다가 제가 엄청 놀린 적이 있어요. 의외로 제 제자분들 중에 의외가 아니고 우리 제자분들 중에 엄청나게 고학력자분들이 많아서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들.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이런 거야. 제가 막 놀려서 공부 잘하는 이유로 욕 먹어보기 처음이지 이러면서 제가 막 놀리고 그러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런 사연 들으면 어떻게 옮기는지 아십니까? 이걸 암기해서 옮깁니다. 그걸 제가 암기했다고 어떻게 느끼냐면 그 이야기가 전개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처음에 나리타 공항에 있는데 글쓴이가 뭐 여행을 갔다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글이 전개된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어떤 표현들, 어떤 그리고 중요 대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암기해서 그대로 옮기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말 그대로 외워서 옮기는 거지, 재미난 이야기나 재미난 영화를 보고서 그걸 갖고서 다른 사람이랑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얘기를 못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도 요즘에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스토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만 가도 재미난 영상들 엄청 많고, 넷플릭스에도 많고, 주변에 재미난 일들도 많을 텐데 그거 다 보시고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미난 것들 보고 들은 건 많은데 왜 그걸 갖고 재미나게 이야기는 못 하시죠? 근데 다들 이게 뭐 때문인지 이해도 못한지, 이게 무슨 자존감이 낮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면 말을 잘하게 되고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 뭐 이러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하고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필요한 기능적 부분들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던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부분들이 예전 어린 시절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할 때도 대인관계에 필요한 소통적 개념의 충분한 정도로 이해력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고학력자 출신들이 줄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납득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논술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요. 제가 국어 만점 받는데. 이게 그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보통 이거 영어 회화 같은 걸로 많이 비유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외국인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깔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못해. 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거의 이 수준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막 외국인하고 얘기하면 처음에 가장 막막한 게 뭐예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죠.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샬라샬라 무슨 뭐 외계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몇 개의 단어, 몇 개의 문장 정도,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히어링이 될 때가 있어요. 영어를 못하지만 나름 그래도 그 안에서 짧은 단어, 짧은 문장 정도는 저게 무슨 말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잠깐 히어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히어링이 되는 경우는 다 대부분 뭔지 아세요? 그런 경우는 다 대부분 스피킹이 되기 때문이에요.